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두 나라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방금 전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핵 협의기구 신설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소인수 회의와 확대 회의 등 80분간의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밝혔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They'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face of DPRK's increased threats and a blatant violation of U.S. sanctions.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확고한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교류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와 몇 달 동안 논의한 것이라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잠재적 핵 위기 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메커니즘인 미한 핵협의그룹은 정기적인 양자협의체 기구로 핵과 전략적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 우발 사태 대응 계획에 관해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동맹인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미국의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전개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배치를 통해 우리의 억제력을 보다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우리의 전략 계획에 더 잘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한동맹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과 모의 연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이 양국 간 핵 공유 합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냉전 때처럼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태세 검토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미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와 관련해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하고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는 두 나라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가 미한 동맹 70주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미군과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면서 두 국가와 두 나라의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장병들 지금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함께 복무하는 이들이 오늘까지 함께 외치는 것처럼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답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니라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자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혈맹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함께 찾아가 수많은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직접 무공훈장을 친수하고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국빈 방문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으로 함께 들어간 두 정상 부부는 기념비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을 한 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한국을 지키다 희생된 수많은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미군 전사자와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화강암의 추모의 벽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장병을 형상화한 조형물 등을 살펴봤습니다. 두 정상 부부는 이어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루터 스토리 상병의 유족을 만나 두 손을 잡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시내 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휠체어를 직접 밀며 단상에 올라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과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에게 훈장을 친수했습니다. 또 고인이 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도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차례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11월 적군 미구 15기 7대와 교전 끝에 넉 대를 격추하는 등 공을 세웠으며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서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하들의 희생을 막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오찬에는 미국의 전현직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환 한국해군 대령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한국군 장병도 함께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둘째 날인 어제 주요 경제협력 일정을 진행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한국은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안내한 항공우주국 나사 방문에서는 두 나라의 우주탐사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 일정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와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의 170여 기업이 참여해 미래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제 두 나라는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의 주요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한미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분야에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한국에 총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은 두 나라의 우주 협력을 논의하면서 우주비행센터에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문에 앞서 나사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탐사 및 과학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우주통신과 탐험,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의 공동 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In our last meeting together, Mr. President, we agreed that we would strengthen our partnership on space. And to that end, earlier today, our governments signed a joint statement to strengthen that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is afternoon here at Goddard, we discussed our cooperation on the issue of space exploration.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공동 연구는 물론 인적 교류, 정보 지식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치 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대응 방안과 사이버 안보 동맹 격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종득 한국 국가안보실 2차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매튜 콜린스 영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나 북한이 가상화폐를 탈취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악용하는 데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임 차장은 협의에서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 관계의 모멘텀을 사이버 안보로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국 협력을 사이버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력 문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콜린스 부보좌관은 국제적으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토대로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제5회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가해 인태 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안보 도전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하고 인태 지역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이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또 김 의장은 인태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영내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는 8월 인도태평양 고위급 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보 도전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최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열려왔으며 이번 포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인태 지역 24개 나라 고위급 인사가 참가해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불법 해상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연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3국 선박과 북한 선박간 불법 해상 환적이나 북한 해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밀수 행위 등을 증빙할 구체적 자료를 단체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제재 회피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국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K지식연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환적 활동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절차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 창구를 가동하게 됐다면서 신고된 내용을 취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